철학적인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정준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주제, 곧 천박하고 속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지 겉모습의 인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습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인격과 품격을 고스란히 비추어 줍니다. 옛사람들은 덕이 부족한 사람을 알아보는 징후에 대해 매우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남겼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피하고 어떤 태도를 길러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행동과 습관, 눈에 띄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습관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러한 특징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방법까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은 단지 고칠 점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부와 성공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재산을 자랑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자주 과시하는 사람은 결코 품격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과 겸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드러내며 뽐내는 행위는 천박한 기색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부유한 사람은 대체로 겸손하고 오히려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자주 과시하려 할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새로 산 차, 값비싼 명품 옷, 혹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과시는 상황과 맥락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곤 합니다. 그들은 자랑하면 남들이 자신을 더 존중해 줄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시는 자연스러움을 잃게 만들고 오히려 불안과 열등감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부유하고 내실 있는 사람은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매우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를 드러내기보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값비싼 시계나 장신구를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과시하는 당사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써야 한다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겸손과 단정함은 오래 남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시의 습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과 지식, 그리고 인품으로 자신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유로 존재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결코 물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풍과 과장된 말이 많다. 허풍은 천박한 사람에게서 매우 쉽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이들은 유명인, 권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자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풍은 잠깐 남에게 인상을 줄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권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할 때에는 대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나도 중요하다. 나도 힘이 있다.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관계는 허풍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 위에서 오랜 시간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그 사람과 술도 마셨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봤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실은 행사에서 잠깐 스쳤거나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마치 큰 자산인 듯 떠벌립니다. 이런 허풍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비어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실력과 가치를 가진 사람은 관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성실함과 신뢰, 상호 존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옛사람들은 재주 없는 자는 허세로 자신을 꾸미나 결국 존경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허풍은 재능과 도덕성, 품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성취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허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진짜로 일하며, 진심으로 쌓아 올린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허황된 이야기로 빚내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천박한 사람에게서 또 하나 쉽게 보이는 특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타인을 대하는 방식뿐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대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멸시와 무례를 방어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존중의 문제는 단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키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의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참아내며 침묵을 평화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타인에게 주는 일이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사적인 실패나 연애사, 개인적 약점을 필요 이상으로 아무에게나 털어놓으며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나눔은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지만 경계 없이 지나치게 공개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부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다는 뜻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존중할 줄 모르면 남도 쉽게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존심이란 허세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힘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당한 대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도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부당함을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결국 끊임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감정과 시간을 지키고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선을 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존감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인다. 천박한 사람에게서 또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교만과 과도한 자기 과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성과를 끊임없이 자랑하지만 겸손과 배움의 태도야말로 성장의 열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기 과대가 천박함의 표시가 될까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면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타인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배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늘 옳다. 내 성취가 최고다라는 생각에 갇히면 결국 사람들과 멀어지고 성장도 멈춥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성취를 반복해서 들먹이며 자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다른 관점을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랑이 존중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상은 존중이 아니라 피로와 거리감만 남깁니다. 옛사람들은 내가 귀하다 하여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경계시켰습니다. 성공하더라도 타인을 낮추는 순간 그 성공은 곧 인격의 빈자리를 드러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점을 인정하고 더 배울 수 있으며 사람들의 장점을 흡수해 더 성장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얕보는 순간 좋은 것들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과대의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감사하되 성공이 눈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질투하고 남을 깔본다. 천박한 사람은 자주 질투하고 또 동시에 남을 깔보는 습관을 보입니다. 자신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경멸합니다. 질투는 타인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에서 나오고 경멸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 감정 모두 자신감 부족과 자기 삶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만 바라보며 자신의 성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손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은 다르고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게을러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단정하며 깔보는 태도는 협소함과 공감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자조는 덕 있는 자의 권리이나 질투는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뜻의 말을 남겨 질투가 마음의 평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질투에 빠지면 내 삶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불만과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남을 깔보면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존중의 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질투와 경멸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남의 것을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옛말에 남의 좋은 점은 곧 나의 배움이라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듯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영감으로 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키십시오. 더불어 어려운 사람을 깔보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십시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타인의 삶에서 배울 것도 많습니다. 존중과 연민은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돈을 빌릴 때는 웃고 갚을 때는 피한다. 천박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돈을 빌릴 때는 유난히 친절하고 밝은데 갚아야 할 때가 되면 온갖 방법으로 피하거나 미루는 태도입니다.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빌릴 때는 달콤한 말로 곧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갚을 시기가 오면 연락을 피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도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먼저 말하고 상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반면 천박한 사람은 미루면서도 미안함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빌려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급한 일을 핑계로 돈을 빌리고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만나려 하면 피하며 바쁘다, 지금 없다, 나중에 하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일을 겪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은 돈의 문제를 넘어 신뢰의 문제입니다. 옛사람들은 신의는 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공기가 아니라 약속이며 약속은 관계의 기둥입니다.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믿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뢰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깨뜨리면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리기 전에 갚을 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하고 기한을 지킬 수 없다면 미리 상의하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곧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남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한다. 천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는 칭찬하고 웃으며 맞장구 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고 대신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험담의 목적은 대개 분명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 관계를 조종하고 싶거나 남을 낮춰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열등감과 질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는 정말 잘한다 라고 말해놓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별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같은 말을 퍼뜨리는 상황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은 당사자를 상처 입히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동시에 험담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옛말에 남을 헐뜯는 것은 곧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직접 말하되 상처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마음으로 정중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험담은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결국 험담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습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만이나 의견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부드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뒤에서 말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커집니다. 옛사람들은 말은 마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존중으로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세우고 험담으로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겉모습과 형식만 중시한다. 천박한 사람은 겉모습과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을 소유하고 잘 차려입고 화려한 집과 생활을 과시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내면의 수양과 지적 성장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허영에 매달리게 되고 비싼 물건과 치장을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며 정작 중요한 배움과 인격의 성장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단정한 외모와 관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본질보다 껍데기를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겉은 잠깐 눈길을 끌 수 있어도 오래 남는 존중은 지혜와 인품, 그리고 행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비싼 시계나 고급 차를 자랑하지만 대화해보면 생각이 얕고 삶의 중요한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한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느라 깊이를 잃고 결국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옛말에 겉은 가면일 뿐 사람의 참모습은 품성과 덕에 있다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외형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만 내면의 가치와 삶의 태도는 오래도록 빛납니다. 내면이 풍부하고 배움이 깊으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화려함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그렇다면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을 꾸미는 데 쓰는 에너지의 일부를 배움과 성찰, 타인을 돕는 행동, 책임감 있는 삶에 투자하십시오. 내면의 가치가 자라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오래 갑니다. 마무리로 우리는 오늘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박한 사람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8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인품을 비추는 거울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타인의 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시와 자기 과대가 흔히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를 돌아보고 고쳐 나간다면 삶은 더 조화롭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실한 가치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단단히 자라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을 가꾸고 겸손과 신뢰, 성실함을 쌓아 타인의 존중을 얻는 동시에 자기 품격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에서 의미를 얻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며 더 의미 있게 빛나기를 바랍니다.